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그런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는데, 지금 독일도 굉장히 빠른 추세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독일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촬영을 하고 있는 당일인 3월 13일을 기준으로 총 감염자는 3,117명이고요. 46명의 사람들이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감염자는 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띄워드리는 이 사이트 에 들어가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그래프와 지도들이 나오는데요. 실시간으로 빠르게 업데이트 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것에 관한 링크는 댓글창에다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RB라는 주에서 굉장히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사망자도 제일 많습니다. 큰 도시들은 본, 쾰른, 두셀도르프, 뮌스터, 도르트문트, 에센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인스베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인스베약이라는 곳에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인스베약의 위치는 düsseldorf, 쾰른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이에른주에서 굉장히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에른주에는 가장 유명한 도시 뮌헨이 있고요. 그 다음은 바덴부아텐베약이라는 곳이 있어요. 유명한 도시로는 슈투트가르트라던가 하이델베약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베를린, 수도이죠. 베를린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이 니더작센이라는 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니더작센은 조금 위쪽, 북쪽 쪽에 위치를 한 주이고요. 거기에는 하노버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독일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줄 수 있는 거는 분데스리그 축구 시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 축구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주에서는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축제들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모든 주에서 약간 그런 조건들을 붙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대학교, 초등학교 이런 곳들은 지금 휴교 아니면 방학을 연장하는 추세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추세이고요. 수학여행이나 그런 행사들을 모두 다 취소를 하고 있고, 전시라던가 메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취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NLB에서는 특히 모든 메세가 취소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3일을 기준으로 총 7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들을 제가 하나하나 연령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 다 찾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에센 출신의 89세의 여성이었고 폐렴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인스베약,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서 나오게 됐고 78세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또한 하인스베약에서 나왔는데요. 73세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NRB 이외의 주에서 사망자가 나왔는데 바덴부아텐베약에서 67세의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처음으로 바이에른주에서 사망자가 나오게 됐고요. 80세의 분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다시 하인스베약에서 78세의 여성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바덴부아텐베약에서 지금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67세에서 89세 사이에 사망 연령대가 조사가 되고 있고요. 감염자는 보통 54%가 남성이고 46%는 여성이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하루에 200건 이상의 새로운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행 관련 상황을 제가 또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독일의 국적기인 루프트한자에서는 3월 말부터 4월 24일까지 약 23,000편의 항공편을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입국 요건이 변경이 되었다거나 뭐 그런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취소를 해준다거나 혹은 무료로 재예약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이고, 독일의 철도, 대배에서는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점점 이제 티켓 교환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한 옵션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철도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이탈리아로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간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오스트리아에서 그거를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나갈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프랑스로 바로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기차 길이 폐쇄가 된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취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차로 여행 가는 것에서도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차편들이 다 취소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혹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행 자제 국가나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요, 이탈리아, 이란, 중국, 그리고 프랑스의 그랜드 에스트 지역이라는 곳이 있고, NRB주의 하인스베약도 지금 여행을 자제하는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한국 또한 대구와 경상북도는 여행을 권장하지 않고 위험 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단 사재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국의 경우에는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제가 지금 사재기 때문에 동일한 상태이죠. 독일에서도 손소독제는 지금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른 품목 또한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쌀, 파스타, 통조림, 화장지, 손소독제, 견과류, 음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재기로 인해서 동인하고 있어요. 기사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기사에서는 그거를 권장을 하면서 이런 리스트들을 잘 보고 이 리스트에 맞게 집에 구비를 해놔라 라는 리스트까지 제공을 하는 기사도 있고요. 어떤 기사는 이러한 사재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재기를 하지 마라, 패닉을 만들지 마라,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한 사람 보기가 힘들고요. 여전히 한국과는 많이 다른 개념과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로 개인을 보호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더 필요한 사람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은요, 마스크를 구입을 하려면 약국을 가야 되는데 약국을 가서 마스크를 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약국의 대답은 우리는 마스크가 없다, 다 팔렸다, 물량이 부족하다,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는데, 아무도 끼는 사람은 없지만 왜 그럼 마스크는 살 수 없는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유 또한 굉장히 다양했는데, 그 중에 좀 타당성이 있고 좀 제가 봤을 때 좀 맞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마스크 대부분이 중국에서 사들여서 오는 마스크라고 해요. 근데 그 물량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지금 못 사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구입하기도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인 현재 여기의 상황은 어떤가인데요. 지난번 영상을 찍었을 때보다는 훨씬 사람들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경각심을 느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사재기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처음 이런 사재기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고 사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마트를 갔더니 저는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마트가 전부 다 털려서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일단 야채 코너 다 비어 있었고요. 그리고 과일 코너도 비어 있었고, 특히 아까 나왔던 그 리스트, 통조림, 파스타, 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이 난 상태였습니다. 오늘 제가 또다시 가서 영상을 조금 찍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는 바로바로 물량을 채워놓고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전부 다 뭐 동이 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쌀 코너 혹은 파스타 면 코너는 많이 비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제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뭐냐면 휴교 이메일이었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주에 저희 학교가 개강을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개강이 4월 2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학교가 휴교에 들어간 상태고요. 계속해서 주의하라는 메일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요. 한국에 대한 독일의 평가를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요새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능력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글들과 영상들을 굉장히 저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저도 직접 찾아봤습니다. 이 기사는요, 여러분도 댓글창에서 제가 올려놓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목으로는요, 독일은 무엇을 다른 나라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이란 뭐 등등.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Die Entwicklung in Südkorea ist für Deutschland besonders interessant, weil das Land ökonomisch und medizinisch vergleichbar gut aufgestellt ist. 한국의 발전은 독일에게 특별히 흥미롭다. 왜냐하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 비교적으로 좋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내용으로는 한국의 지금의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대충 요약을 하자면 한국은 처음에 우한에서 온 중국인 여성에 의해 시작됐고 그 뒤 갑자기 많은 수가 증가를 했다. 특히 대구시와 그 주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가장 큰 증가는 대구에서 강하게 보여지는 신천지 추종자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 또한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 중에는 한국의 감염자가 금요일에 114명에서 110명으로 줄었다라는 내용과 새로운 감염의 감소 추세는 전염병의 감소에 대한 희망을 키워준다. 한국은 중국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조명이 지금 수명이 다 돼서 나갔지만 그냥 계속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사의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일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짤막하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자체에는 639건의 감염이 있으며 비평가들은 정부가 충분히 테스트하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일반적으로 현재 아베 총리 정부는 초기에 전염병을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에 대한 가혹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주 관료 내에서 유능한 관리팀 그리고 협력이 부족했다. 중국과 한국의 비자를 무효화하고 대규모 스포츠나 문화행사를 취소하고 있다 라는 등의 내용이 나와 있고 사실적으로 나름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또다시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전히 똑같은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동양인에 대한 그런 차별이 조금 더 많아졌다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리를 돌아다니면 너 코로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하는데요. 이 인종차별을 하는 이런 멍청한 집단들은 주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런 어린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외국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저 또한 경험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데요. 그렇게 멍청한 쌉소리를 하는 그런 집단들은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계속 약간 강박적으로나마 조금 세뇌되다시피 계속해서 되뇌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밖에서 활동을 해야 될 때는 할 수 있도록 너무 움츠려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을 한번 보세요. 누가 더 잘났는지.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한번 봤을 때 저보다 잘난 게 하나 없더라고요. 나보다 잘난 거 없는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굳이 이런 감정을 써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조금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 기죽지 마시고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열심히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안녕.